3일 아침 워싱턴 DC 소재 던바 고등학교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한 학생이 총알에 스치고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총격을 벌인 18세, 17세 두 소녀는 무면허 권총 소지, 총기 위험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고 밝혔고 학교 측은 학교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다친 학생은 완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의 반 학생이 총알에 스친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격 사건에서 살아남은 젊은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완전한 회복에 몇 년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준비가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LA에서 40대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과잉 진압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4일 LA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경 LA 한인타운의 아파트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용 씨와 맞닥뜨린 직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을 맞은 양 씨는 쓰러졌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당시 정신건강국 직원들이 양 씨 부모의 요청으로 양 씨를 정신치료시설로 이송하려고 시도했으나 양 씨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건강국 직원들은 양 씨가 조울증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평가 결과 72시간 동안 시설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아파트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집안 거실에서 양 씨가 부엌 칼을 들고 있었으며 잠시 뒤 경관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은 경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바디캠 등을 검토해 총기 사용이 적절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양 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 씨의 아버지 양민 씨는 LA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받기 위해 당국에 연락한 것이라며 아들이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건강국이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경찰이 안전하게 병원으로 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관 7명이 왔는데 집안에 들어간 지 불과 몇 분 뒤에 총성 4발이 들렸고 무슨 일인지 놀라 물어도 경관들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계속 제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서장이라는 사람이 와 아들이 죽었다는 짧은 한마디를 했을 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고 시신을 보게 해준다고 해놓고 우리가 경찰서로 가 신문 받는 사이 시신을 싣고 가버리는 바람에 아들 시신을 보지도 못했다며 비통해했습니다. 양 씨는 경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며 우리 애가 칼을 들고 있었던 적이 없고 혹시나 해서 다시 확인했는데 집안에서 없어진 게 없었다. 또 총을 쏜 뒤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총성이 난 뒤 구급차나 구급대가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지난 3일 오헤어 공항의 대규모 리노베이션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고 이에 그동안 지연됐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항공사는 과거 새 터미널 리노베이션 건설 비용 증가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에 연방상원의원들이 교통부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 딕 더빈과 태미 더그워스는 이번 합의 후 성명을 통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오헤어 공항이 세계적 수준의 지위를 유지하고 여행객의 수요를 충족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안도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두 항공사는 지난 2018년에 처음 85억 달러 규모의 공항 리노베이션 지원을 발표했으며 23년 초에는 공항 개장 이후 최대 규모의 제5터미널 확장 기념 행사를 개최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체 프로젝트 완공일은 공사비 급등으로 당초 계획한 2026년에서 2032년으로 지연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오헤어 공항은 미국에서 가장 크고 최첨단 시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기존의 제2터미널은 2배 이상 넓은 공간을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터미널에는 출도차 게이트, 최첨단 수화물 시스템, 출입국 및 세관 시설 등이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입법자들은 이번 계약으로 오헤어 공항의 게이트 수용 능력이 25% 증가해 항공기 수용 능력과 도착 항공기의 게이트 접근성이 개선되면 항공기 지연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웃도어 비즈니스로 큰 성공을 거둔 맷 버즈비체는 이른 아침에 자신의 콘도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려 급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실제 화재는 아니었고 잠옷 차림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일찍 일어난 김에 커피를 마시러 나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려던 순간 그는 자신이 아침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나 카페 앞 파티오 구석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한 소년이 다가와 $1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이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9살 소년은 항상 노숙자를 돕고 싶었다며 $1를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성적을 잘 받아 부모로부터 $1를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버스비체는 소년의 행동에 감동해 소년의 아버지와 연락을 취하고 자신의 집으로 간식을 먹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소년에게 40초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벅패더 스포츠용품점에서 자전거를 포함 원하는 것을 모두 고르도록 했습니다. 소년은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원했던 것은 누군가를 돕는 기쁨이었다면서 무언가를 나눠주면 자신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버스비체는 그날 일에 대해 $1를 받던 그날보다 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은 없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커진 것이 아주 오랜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로 건물 점거와 경찰 연행이 벌어진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가 결국 15일로 예정된 전체 졸업식을 취소했습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컬럼비아대는 매년 열리던 야외 전체 졸업식을 취소하고 일부 단과대만 소규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식에서 폭력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학생과 가족 보호 차원에서 졸업식 행사를 포기한 것입니다. 소규모 졸업 행사를 진행할 단과대도 실내로 행사를 옮겨 치릅니다. USC 남가주대는 주요 졸업식을 취소하고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불꽃놀이와 드론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일에는 미시간 대학 졸업식에 팔레스타인 깃발이 등장했으며 시위대는 총장의 연설에 야유를 외치며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5일 대형 식음료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자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항상 이용하던 식음료가 인상되면 그 부담을 바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웬디스 등이 소비자의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을 가격 인상으로 단행했지만 소비자들은 냉랭한 반응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레비뉴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 대비 3.5% 감소했습니다. 이런 이용객 감소는 기업 실적에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1분기 스타벅스의 미국 매장 방문객 수는 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식료품 가격의 경우 지난 3년간 26%나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찾기 위해 미국 소비자들은 더 많은 식료품점을 방문하는 등 발품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타벅스나 맥도널드는 더 많은 프로모션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